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의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눈꺼풀 속말림과 눈꺼풀 겉말림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눈꺼풀 속말림이라고 하면은 한자로 안검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눈꺼풀 겉말림은 안검외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검내반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럼 각각의 질환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결국 크게 눈꺼풀 속말림과 눈꺼풀 겉말림으로 나뉘고, 이것들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또 치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눈꺼풀 속말림입니다. 눈꺼풀 속말림은 눈꺼풀 태가 눈 쪽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라고 정의가 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 눈꺼풀의 모서리, 즉 눈꺼풀 태가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면서 눈의 이물감,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각막에 상처를 내거나 이게 심해질 경우 각막 궤양으로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각막에 혼탁을 유발하여 결국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도 속눈썹이 찌르는 것 같은데 혹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눈꺼풀 속말림의 경우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속눈썹 찌름, 즉 덧눈꺼풀과는 다릅니다. 둘 다 안검내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덧눈꺼풀은 눈꺼풀 태의 위치는 정상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이듯 눈꺼풀 태의 위치는 정상이지만 눈꺼풀 주위에 과도한 피부나 근육이 속눈썹을 눈 쪽으로 밀어서 생기는 문제가 이 덧눈꺼풀이고요. 아래에 적혀있는 안검내반, 즉 눈꺼풀 속말림은 눈꺼풀 태 자체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치료라든지 수술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안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속눈썹이 찌른다고 생각하시거나 이 덧눈꺼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우측 상단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놨으니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눈꺼풀 속말림은 왜 생기게 될까요? 크게 나누어 보면 선천성, 퇴행성, 연축성, 반응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선천성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눈꺼풀 속말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겠고요. 실제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눈꺼풀 속말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눈꺼풀 속말림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눈꺼풀을 당겨주는 근육이 약화되거나 눈꺼풀 조직 위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눈꺼풀의 연축과 함께 발생하는 연축 눈꺼풀 속말림, 또 눈꺼풀의 안쪽 면의 화상 등으로 인해 흉터를 입을 경우 발생하는 반응 눈꺼풀 속말림도 그리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눈꺼풀 속말림을 유발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갈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인데요. 앞서 다루었듯이 눈꺼풀과 함께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면서 각막을 자극하게 되면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로 인공눈물이나 안연고를 사용해서 속눈썹이 눈에 닿더라도 자극이 덜 하도록, 상처가 덜 생기도록, 또 상처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심할 경우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눈꺼풀에 반창고 혹은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이는 방법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눈꺼풀 속말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꺼풀 속말림의 수술은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앞서 다루었던 네 가지 원인 중에서 반흔, 즉 흉터로 인해서 눈꺼풀 속말림이 발생했다면 그 흉터를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퇴행 눈꺼풀 속말림의 경우 아래 눈꺼풀 당김기 재부 착술이나 가쪽 눈꺼풀 판띠 고정술 등의 수술로 원인을 해결하거나, 아이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덧눈꺼풀 수술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속눈썹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되돌려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시면 눈꺼풀 속말림으로 수술받고 1개월 후에 이렇게 눈꺼풀 태의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꺼풀 겉말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눈꺼풀 속말림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눈꺼풀 겉말림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눈꺼풀 태가 바깥으로 뒤집어진 상태를 말하고 대부분 아래 눈꺼풀에 발생합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눈꺼풀이 바깥으로 뒤집히면서 눈꺼풀 안쪽 면의 결막이 빨갛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밖으로 뒤집히니까 눈이 그만큼 더 건조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극감이나 충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눈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인 눈물점이라는 구멍이 눈꺼풀의 코 쪽 부위에 존재하는데 눈꺼풀이 뒤집히면서 눈물이 이 눈물점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눈꺼풀 겉말림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사진처럼 결막이 겉에서 보이게 되면서 눈이 빨갛게 보인다고 오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눈꺼풀 겉말림에도 눈꺼풀 속말림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원인들은 눈꺼풀 속말림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퇴행 눈꺼풀 겉말림. 마찬가지로 눈꺼풀 겉말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 퇴행성입니다. 눈꺼풀 수평 일환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노화에 따라 눈꺼풀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면서 눈꺼풀이 바깥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눈꺼풀 탄력이 떨어질 경우 눈꺼풀 속말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겉말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얼굴의 형태, 특히 광대뼈라든지 하는 부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광대뼈가 높은 동양인에서는 눈꺼풀 속말림이 더 흔하고 광대뼈가 낮은 서양인에서는 눈꺼풀 겉말림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얼굴 쪽 피부의 흉터로 인해서 생기는 반은 눈꺼풀 겉말림, 얼굴 신경이 마비가 온 후에 발생하는 마비 눈꺼풀 겉말림, 그리고 선천 눈꺼풀 겉말림 등이 있습니다. 눈꺼풀 겉말림이 있으면 눈을 감더라도 충분히 감겨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눈물 안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눈꺼풀 속말림과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눈꺼풀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잠들기 전에 이렇게 테이프로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 방법도 있는데 자다가 테이프가 느슨해지면서 눈이 떠지거나 할 경우에 이 테이프가 오히려 눈 표면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꺼풀 겉말림의 수술 방법은 앞서 나왔던 눈꺼풀 속말림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꺼풀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퇴행 눈꺼풀 겉말림의 경우 가쪽 눈꺼풀 판띠 고정술을 통해서 눈꺼풀을 좀 더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만약 눈물점 부위가 뒤집어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린다면 안쪽 방추형 결막 절제술을 통해서 눈물점을 원래 위치대로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눈꺼풀 속말림과 눈꺼풀 겉말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눈꺼풀 속말림과 눈꺼풀 겉말림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고 느껴지시거나 눈꺼풀이 바깥으로 돌아 나온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는 안과의 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